자, 사람의 모든 정보는 유전자 안에 담겨 있다. 예, 뭐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게 시간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예,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도 이거를 배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저의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에 대한 건강.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또 도울 수 있고, 또 입장을 살아가려면은 또 그 경제력이 되는 게 필요하죠. 경제적인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데,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직업으로 이제 삼은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유전자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박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박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인들. 그분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걸 또 우리는 일이 되는 걸 해야죠. 수입을 올리려면. 이걸 통해서 직업으로도 연계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은 그냥 단순해요. 이걸 통해서 건강을 돕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직업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봐도 박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는 테라젠 이텍스에다가 의뢰를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그걸 바르게 제대로 다 컨설팅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려면은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기업이든지 다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열심히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또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현대인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 유전자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정도인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죠. 기능 저하에 있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밖에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거를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는 10%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중간에 70%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질병에 있는 20%에 들어가는가? 근데 이제 질병에 있는 상태로는 병원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그럼 병원에는 안 가 있으니까 그럼 건강한 상태였나? 그것도 또 자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70% 정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한테 맞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건강을 먼저 돕는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돕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도 도울 수 있는, 그게 적어도 100%, 거의 100%, 99% 정도는 유전자 검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0% 안에 있대요. 되게 많죠. 자, 근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제가 건강을, 저에 대한 건강을 도왔던 것이 유전자 검사였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가, 저의 건강을, 현재의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의 건강을 제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위험을 미리 한다면은 어떤 것을 지킬까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 길은.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 길로 안 가든지 아니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미리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리 예측한다는 건.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이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아마 열풍이 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방암에 대한 거. 이 브라카1이 되는 그 유전자 검사를 이 안젤리나 졸리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왜 이 브라카레는 유방암 그 변이 유전자를 검사를 했냐면 어머니하고 이모가 유방암과도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유전대 소인이 크니까 이제 확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87%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퍼센테이지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 개념 전에 이제 검사를 한 거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를 유방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87%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5%로 줄인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결단을 한 거죠. 아직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87%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요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줄인 거죠.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작은 금액으로 검사 및 준비가 가능하다, 대비가 가능하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온 거니까 사실 엄청난 그 건강에 대한 기회, 건강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서 또 특히 건강 쪽 일을 하면서 이 건강은 균형이다, 이 밸런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러니까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 지금 현대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보여드렸던 것좀 70% 이상의 사람들이죠. 아까 건강하지 않은 분이 20%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까지 사실 합치면은 90%의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거의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은 균형인 거죠. 그죠? 김현식님, 그 오디오가 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유전자 검사를, 뇌 유전자 검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과 함께 오늘 이제 나머지 수업을 할 건데, 자, 유전자 검사의 목적은 예방이죠. 그죠? 이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변이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변이된 부분에 대해서 발현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뭐예요?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검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건강검진과 유전자 검사랑 뭐가 다른가? 건강검진은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해마다 건강검진 하죠. 현재 내가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유전자 검사는 미래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거죠. 다른 거죠, 이건. 건강검진은 현재의 질병, 유전자 검사는 미래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개인별 위험이 어디에 더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은희 님도 켜져 있어요. 제가 이쪽에다 들어가서 끌려면은 이 말이 끊겨서 오디오는 좀 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오디오 끄시는 법 아시죠? 이렇게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고 딱 터치하면은 거기서 오디오 마크 있는 거 한 번 더 하면은 예, 꺼지죠. 자, 그리고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질병 같은 것을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전적 요인을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환경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은 한 60대 40, 70대 3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40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60%는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을 걸릴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전자 검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들. 자,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건강 관리,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 그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하게 한 이유는 왜 그랬다 그랬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 가면 의료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때마침 이게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건강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시게 될 거예요. 1950년도 유엔에서는 노인,
65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015년도 유엔에서 다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어쩌면 0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그리고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부를 땐 청년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65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 그리고 66세에서 79세는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했대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60세, 65세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과거랑은 다르게 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외모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모를 봤을 때는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한 15년, 20년 정도 젊어 보이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되게 젊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 나이대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자기 나이보다 좀 어리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나이처럼 자기 나이를 딱 맞추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속상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젊어졌죠. 모습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 이제 건강 나이가 중요한 거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시장으로 보는데 앞으로 오래 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하는 분들이 더욱더 알게 되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후성 유전하게 되는 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질병 쪽으로 했다면, 지금은 기능의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질병을 고치기보다는 질병을 걸리기 전에 그런, 질병을 안 걸리는 걸 원하니까, 그러면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쪽으로 과학이 또 한쪽 면에서는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제 얘기 들리죠? 네. 잠깐만, 전화가. 자, 후선 유전학이란 유전자의 변이는 없으나 유전자의 발현 등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현상을 말한다. 자, 후선 유전학에는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고유의 유전자가 가진 성질에 의한 유전자나 혹은 아미노산 서열보다 이제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말을 하면은 제 얼굴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자리 제 얼굴이 안 나오네. 유전자는 혹은 아미노산 서열보다 환경에 의해 유전자가 변이되고 결정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학문과 이론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미노산 서열보다 환경에 의해 유전자가 변이되고 결정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학문과 이론이다. 그래서 정통 유전학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나 혹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후성 유전학에서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보다는 유전자의 발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그죠? 변이된 것은 유전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아 있는 유전 물질은 변하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발현되고 이 변이된 부분이 발현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후선 유전학에서는 유전자 염기설보다 이 타고난 것보다는 유전자의 발현,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기능을 하고 기능을 안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100% 동일하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한 3대 정도로 가다 보면은 이 유전자의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미국 사람하고 가운데 있는 애가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한국 군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국민이잖아요.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유전적으로. 한 3대 정도 벌써 흘렀죠.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뒤에 우리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RNA에 대한, mRNA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mRNA가 지금 백신이 mRNA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맞는 이 백신이. 근데 그 백신이 계속해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이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큰 거예요. DNA까지 바꿀 수 있는, 여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문제를 가져다 줄 요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데 너무 빨리 그 백신을 만들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유전자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스위치를 어, 이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TV의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전자에 대한 게. 자, 병이 생기는 DNA 스위치를 끄고 켜는 역할을 하는 메틀기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메틀기의 역할, 좋은 음식, 바른 생활,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꺼지게 한다. 그러니까 발현되지 않게 한다. 이 변이된 부분을 봤더라도 이 꺼놓으니까 얘가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쁜 음식, 자,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킨다. 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이된 부분을 아까는 꺼놨죠. 좋은 음식을 통해서 꺼놓은 거고. 근데 나쁜 음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이된 부분의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질병이 나타난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한 게 이제 많이들 이제 의학계에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타고난 질병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과 음식에 따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는 음식과 더불어 생활 환경, 삶의 방식이 관건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뭘 해주는 거죠? 변이된 부분을 봤더라도 생활 환경, 습관과 생활의 방식이죠, 결국은. 그것이 관건이니까 변이된 부분을 우리가 미리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 검사 받은 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식생활 습관들을 그 유전자에 맞게 발현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또 변이되지 않고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꺼지면 질병이니까. 그러면은 변이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스위치가 꺼지면은 병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위치는, 그러니까 변이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는 계속 그분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도록 해야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과 3요소 있죠. 음식과 환경, 생활 습관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후성 유전학의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맞는 영양소를, 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유전과 영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과 영양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개인 맞춤 영양을 나한테 맞는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 음식과 영양의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음식이 부작용이 있다. 음식이 부작용이 뭘까요? 음식의 부작용 여러 가지 질병이겠죠. 비만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겠고. 자, 그래서 음식과 유전자의 상호 영향은 최적화된 개인 맞춤 영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최적화, 건강까지 100배를 살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질병의 의미가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어땠어요? 질병이 이제 검사를 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어떠한 피 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라면은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껏 질병의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필요하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거는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질병의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후상주사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병에 걸리면은 병에 발현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건강에 지금 내가 적신호가 있었을 때,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강과 질병은, 이렇죠. 그 질병 쪽, 건강 쪽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질병 전 상태죠, 미병. 그죠? 그 질병 가고 그 건강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이 정도에 여기 있는 사람이 70%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미세염증이라든가 대사증후군, 만성 질환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자, 이때 잘못하다가는 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피곤하고 이랬는데 이걸 질병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도 다 피곤하니까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지내왔었어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우리는 알려주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질병, 여기에는 현대의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방의학 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자, 저희는 예방 쪽을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분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치료의 효과도 빨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호소하나 현대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는 특별한 소견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까 그게 뭐냐면요, 이 미병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자,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호소하나 검사를 하면은 어디가 아프다라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브헬스, 미병 또는 아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세포 영양 측정기에 보면은 거기 아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환자들은 계속적인 증상을 호소하지만 이런 증상이 현대의학적으로는 현재 질병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질병으로 진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의 사람들이 그냥 방치를 한다면 질병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그 부분이 많아요.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도 건강하지 않는 상태가 75%래요. 건강한 상태는 5%예요. 그리고 환자는 20%.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나. 그죠? 서브 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자, 평소에 피로,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불면, 시각자 이런 증상으로 있는 분이 그래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어? 이게 어느 날 한 번만 아프다가 많은 게 아니라 만성질환은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게 힘든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두통도 그냥 계속 막 아프고 근육통도 그렇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진단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고 속상한 거예요. 나는 왜 아픈데 왜 진단하면은, 검사를 하면은 왜 정상으로 나오지? 자, 병원은 진단을 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치료를 못 하죠. 그죠? 어떠한 병명이 나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막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증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속상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아까 앞서서 그 박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질병 발현의 초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그럼 왜 생기는가? 몸의 아미노산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70%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왜 생기냐? 그러면 몸의 아미노산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질병 발현 초기 상태, 아미노산 결핍.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아미노산을 결핍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을 결핍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미노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이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잖아요. 아미노산이 뭐지? 그런데 몰랐는데 들어서 100%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미노산은 이런 영양소구나라는 거는 이제 아시게 됐어요. 아미노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결핍되지 않게 하면 되네. 결핍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빠져나가요, 매일매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아미노산이 결핍됐다, 단백질이 결핍됐다. 자, 결핍되는 것은 어때요?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채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균형이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 가지고 있는 이 포뮬러1이라는 이 쉐이크가 매일매일 식사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과학적인 회사죠. 몸을, 인체를 다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 회사가 건강식품에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화로 만들었으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거. 근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가지의 완벽한 아미노산은 2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게 포뮬러1, 그 안에 22가지 아미노산을 넣어놓은 거죠. 그 완벽한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 결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화 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식생활 습관을. 식생활 습관을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아미노산을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내 몸에 반드시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매일매일 먹는다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균형 잡힌 거, 그리고 최고의 최적화된 진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해가지고선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질이라는 게. 그리고 양도 있고. 자, 그래서 단백질은 DNA가 만들어낸 최고초의 산물이다. 이해되셨죠? 단백질은 DNA가 만들어낸 최초의 산물이다. 자, DNA에서 mRNA로 나와서 이 mRNA가 세포 속에서 뭘 한다 그랬죠? 아미노산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그죠? 그래서 리보솜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아미노산, 이 DNA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예요, 단백질은. 그죠? 그래서 DNA는 AGTC라는 4개의 연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우리는 이 DNA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DNA를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화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몸속에 유전자가 딱 있다라고, 글로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글로 된 게 형상화된 거잖아요. 어떻게 형상화가 된 거예요? 형상화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형상화가 됐죠? mRNA가 형상화를 시킨 거죠. DNA는 이러한 것들을 너는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라고 DNA에서 전달을 시키고 복제를 시킨 거죠. 정보를 준 거죠. 암호를 준 거죠. 그랬을 때 RNA가 그거를 3D 프린트처럼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DNA에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저의 눈은 쌍꺼풀이 있어라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타난 거죠. 형상화된 거죠. 제 몸은, 저의 키는 180이 되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180이 된 거죠. 그렇게 써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써 있어가지고. 자, 설계된 설계도를 형상화함으로 건물 그곳에서 살아가듯이, 자, 설계된 설계도 자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뭘 했어요? 형상화시킨 거죠.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뭐 철근, 콘크리트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형상화해서 건물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원적인 유전자가 삶의 형태로 현실화되려면 단백질이라는 3차원의 구조로 형상화, 표현돼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래도 이번에 지금 들으니까 조금씩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DNA는 이 염기죠. 이게 AGTC는 염기예요. 글자죠. 하나하나. 얘네들이 글자지만 얘네들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얘네들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염기로 조합되어 구성된 2차원의 정보가 유전자는 자, 구성된 2차원의 정보죠. 이거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3차원의 구조의 단백질로 표현되어 생명체에 발현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와 달리 각각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래서 각각 고유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이 정보대로 묶이면서 구조가 모여서 형상화된 거죠.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자, 2차원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염기는 2차원 말씀드렸어요. 얘도 2차원이죠.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면이잖아요. 자, 얘를 입체화한 거죠. 얘가 이렇게, 그죠? 3차원으로 된 거잖아요. 단백질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mRNA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일꾼이죠. 자, 그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2차원의 이 설계도가 여러 가지 합성을 해서 얘는 이렇게 합성을 해 정보를 준다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이런 건물을 진 거예요. 각자. 이게 우리 몸의 형태가 눈, 코, 입, 머리 이런 식으로 다 정보가 들어있어서 저는 키가 이만큼 쌍꺼풀이 있고 머리는 이렇고 피부색은 이렇고 눈 색깔은 이렇고 이게 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대로 저는 표현된 거죠. 형상화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미노산이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22가지의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내 몸속에는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쉐이프웍스 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양소가 아까 밸런스가 깨져서 균형이 깨져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완벽한 식사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을 왜 먹는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를 왜 시킨다 그랬죠? 세포 안에 들어가게 하기 것처럼 결국 이 아미노산을 20여 종의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내 몸속에 늘 있어야지만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을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에 맞는 유전자 검사를 한 분이죠. 그분에게 맞는 그분한테 맞는 영양소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조합으로 수많은 다양성이 탄생,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단백질. 이게 다 단백질인데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화학 반응의 촉매, 효소에서부터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 신호물질인 호르몬과 인슐린까지 인체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한다. 생명체는 유전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 4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염기 4가지가 배치된 순서에 따라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연결한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집들, 내 눈, 코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른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만 똑같고. 그래서 단백질이 집이라면 DNA는 설계도, 아미노산은 벽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 여기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얘가 형상화하는 게 3D 프린트처럼 mRNA가 나와서 이렇게 리보솜에서 들어가서 단백질을 합성화해서 만들어 형상화된 게 우리의 몸인 거예요. 건물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mRNA가 전사를 해서 얘가 어떤 것들을 합성해서 갖고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핵공에서 나와서 리보솜에서
뭐란 거예요? 얘가 이 아미노산들 있죠. 얘네들 단백질이죠. 얘네들이 이 정보대로 여기에 갖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RNA에 실려온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이렇게 합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형상화해서 나타난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미노산들,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이 안에 있어야지 되죠. 얘가 합성을 할 때, 야, A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아미노산을 내가 외부에서 안 먹었어. 그럼 그게 없으면 어떻게 A라는 아미노산이 없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A가 부족한 만큼 내 몸은 부족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염기서열 이렇게 있게 되면 위에 있는 거 AGCCTA는 직모, 그리고 그 밑에는 곱슬이죠. 얘는 직모, 얘는 곱슬. 얘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C하고 T 요 하나 때문에 얘는 곱슬이 된 거고 얘는 직모. 자, 이게 염기서열이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위에는 직모고 밑에는 곱슬이 된 얘기예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백질은 생명 유지와 건강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수분을 제외한 우리 몸의 6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 신체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주된 구성분이다. 항체 지금 너무 중요하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DNA, 뼈, 인대,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소변, 발톱의 핵심 구성 성분이다. 얘네들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니까 모든 것들, 우리 몸의 근육과 생성, 회복,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뭐래요? 추가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단순한 먹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먹거리, 우리가 오늘은 뭐 이거를 먹었고 오늘은 내일은 안 먹고 이런 먹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매일매일 필요한 먹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고. 자, 전부 다 그럼 뭐예요? 자,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노산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음식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야 내 몸에 완벽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고 단백질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왜 20까지 뭐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처음에는 아미노산이 20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있구나라고선 밝혀진 거예요. 그 22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래서 합성 과정에서 이전 정보가 관여를 한다. 20여 종의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은. 이해하셨죠?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증상. 노년층, 중년층 단백질을 균형 함께 호르몬 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단백질의 부족, 각종 호르몬의 주요가 단백질인데 그죠? 단백질 부족하면 단백질 섭취가 되면 소화에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잦은 근육통, 왔던 바지가 헐렁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체 근육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앉았을 때 척골다리가 심해진다. 이거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부족하다. 단백질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탈모가 심해지고 손톱, 발톱이 잘 부러진다. 감기나 장염에 더 잘 걸린다. 갑자기 허기를 심하게 하고 먹어도 배가 고프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노화라는 게 똑같이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노화도 예방이 가능한 거죠. 노화는 수분하고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내가 노화를 더 늦게 늦추고 싶어 그러면 물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되죠. 그러면 노화를 더디게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제대로 내가 먹는 데라면 훨씬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식생활에는 치명적인 건강 위협의 요인이 된다. 그죠? 단백질 부족의 식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아미노산을 섭취해서 보충해줘야지만 정상적인 인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건강한. 자, 우리가 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처음에 내가 몸이 힘들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스스로 자,
만성피로, 소화불량, 근육통, 호르몬 관련 질환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질병으로는 안 된 거죠.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회복이 필요한 때요. 그죠? 만성피로, 소화불량, 근육통, 호르몬 관련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알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잘 쉬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회복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건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비만도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고혈압도 균형이 깨진 거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이 회복 시기에 이거를 놓쳐버리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에 맞게. 그런데 이게 질병으로 갈 때는 문제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기능이 깨지면 안 되죠. 심장 기능, 심혈관 기능,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질병으로 와버리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가 왜 당뇨가 걸려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됐잖아요. 그죠? 췌장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인슐린 분비를 못하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능이 깨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이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때 병원에는 안 가지만 아까 70%의 사람을 이야기했듯이 이때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까지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가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인체에서 영양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지껏 말씀드렸죠. 건축물 하나하나 지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벽돌, 시멘트, 철골, 목재 등등 건축물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체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필요한 거다. 이를 영양소다. 영양소가 이런 것들을 한대리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영양소로 구성된 우리 인체는 그러니까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영양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대 영양소는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안 먹었어. 내일 되면 안 아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 번 안 먹었다라고 해서 내 몸이 망가진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제대로 챙겨서 먹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질병이 내가 오늘 아픈 거는 내가 오늘 질병에 딱 걸린 것은 어저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누적돼서 식생활이 깨져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갔기 때문에 오늘 질병이 되는 게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반드시 식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양과 영양소, 그리고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소화학도 이런 것들이죠. 생명 활동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는 일종의 과정들이죠. 영양소는 식품 성분에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면은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먹지 다?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영양소 몸의 유지, 에너지 제공, 생체 기능을 조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6대 영양소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것들.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구성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는 뭐예요? 근육, 골격, 기관, 형태, 조직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데 너무 필요한 것들. 에너지 영양소 필요한 것들. 그죠? 그리고 이런 비율들로 먹어야 된다. 인체를 구성하는 같은 영양소. 조절 영양소가 있죠. 영양소가 체내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죠. 몸의 구성 성분을 잘 합성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잘 생산해 내도록 해주는 거.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그래서 체내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을 잘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분류해 보면 구성 영양소는 뭐예요? 단백질, 무기질, 물, 인지질, 당 이런 것들이죠. 기능을 하는 것은 근육 이런 것들이죠. 에너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조절 영양소 밑에 있고 이게 반드시 매일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렇처럼 에너지 영양소는 뭐 근육을 수축하고 이거 다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고 신경자극,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유지 등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 자, 체내 대사 과정, 조절 영양소 이거 있죠. 수분 균형, 산, 염기, 평형, 혈액 응고 등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것. 뭐란 얘기예요? 반드시 얘네들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 이런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식사 습관이 질병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보기에 고안된 연구래요.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사 습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인한 사망이 담배 있죠. 흡연 되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담배에 어마어마한 발암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2017년도 한 해 동안 질병으로 사망한 건수 중에 약 22%의 사망한 사람이 1,1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식사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흡연으로 사망한 것보다 훨씬 많죠. 그죠? 이 식사가 잘못된 식사가 흡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 습관의 치명도, 그래서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더 나쁘대요. 나쁜 음식을 많이 안 먹어야 돼요, 물론. 그래서 나쁜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모르잖아요, 문제. 나한테 맞는, 내 유전자에 맞는 걸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심하죠, 우리나라가. 소금과도 이런 것들, 과일 부족, 견과류 부족, 채소 부족, 다 부족하대요. 특히 칼슘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총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는 게요, 엄청 많아요. 연간 먹는 첨가물이 25kg, 거의 6kg이 된대요. 식품 첨가물이 엄청 많죠. 이렇게 많대요. 이러니까 우리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이런 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방부제, 뭐 합효성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 늘 먹는 거고 오늘도 먹었죠. 그죠? 자, 이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농자, 목장, 이게 뭐야, 이게 공기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50년 전 사과가 그 오염물을 통해서 이걸 지금 나타낸 건데 50년 전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먹으려면 지금 나오는 사과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50년 전에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지금 오늘날 먹으면 26개를 26개를 먹어야지 그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것도 그래요. 시금치나 이런 모든 그 야채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의 모유에는 합성 화학물질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모유를 병에 넣고 판매한다면 대부분이 FDA 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래요. 엄마들의 모유는 엄마들이 먹는 음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이 너무 안 좋아서 모유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 사람 몸에는 192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이 평균 300에서 500가지가 발견되고 있대요. 매년 수천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주고 있대요. 굉장히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현대식 정작 방법은 불과 6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토양의 황폐화는 갈수록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로는 영양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웰니스 산업, 이제 건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웰니스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건강산업은, 그래서 건강식품이 산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음식으로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소비자들이 그거를 알고 많이 찾는 데라는 뜻인 거죠. 자, 인류가 90%가 앓고 있는 질병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요, 식생활 습관인 거래요. 암, 심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식생활 습관이 90%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식생활 습관인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예방 가능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영양소를 먹는 데라면은 어때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껏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1999년 미국 농무부의 시부 피라미드였어요. 근데 이걸 다시 개정을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몸을 보니까 영양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식품군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이제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람들의 건강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검사를 해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식품을 필요로 하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했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체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 현대인의 사람들을 체온을 딱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현대인 90% 이상이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저체온증에 있대요. 여러분도 저체온증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역력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성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온 패널들이에요. 이 방송에 34.9도 이렇게 되는데 너무 낮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 모두 저체온증이래요.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복부. 근데 이제 다리 하체가 따뜻해야 된대요. 그게 정상적인 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을 지키기 위한 비만은 체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래요. 그래서 지방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체온증이니까 자꾸 비만해지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저체온이 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아니까 때문에 스스로 지방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36.5도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지금 보면 43도는 단백질 활성화가 돼서 좋은 바이러스 암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런데 이 온도가 떨어지면 37도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체내 효소 활성화가 약 3천 종류가 생긴대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그런데 35.5도 낮으면은 배설장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더 낮게 되면은 암세포의 활성화가 된대요. 자, 근데 아까 거기 잰 패널들 보니까 뭐 34.5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노출된,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에서 살고 있고 막 옷도 안 입은 것처럼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 1도, 그러니까 면역력이 1도 떨어지면 36%가 감소되죠. 그리고 1도 높아지면 500에서 600%가 향상된대요. 1도가 면역력이 높아지면. 1도가 떨어지면 36%가 굉장한 거죠. 1도가 높아지는데 600%가 향상된대잖아요. 기초대사량도 12%가 증가되고 체내 효소 움직임 50%가 향상된대요. 1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자, 이제 세상에는 다이어트 방법이 26,000 종류가 된대요. 엄청나게 많죠? 다이어트 시장이 엄청 큰 거 아시죠? 근데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어느 회사에서 우리는 다이어트 전문 회사 이런 회사 뭐 없죠? 시장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래요? 지금껏 유전자 검사라는 게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유전자 맞춤 다이어트 안 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요. 이제 나한테 맞게 하지 않고, 그리고 먹는 것도 똑같이 하고 운동도 늘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어. 뭐 저탄고지 했는데 성공했어. 아니면 뭘 했는데 성공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거 했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째서 누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유는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른데, 생김새가 다르듯이 내 몸의 구성도 다 다른데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면 뭐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체중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체중은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자, 우리가 생활 습관은 그러니까 우리 질병은
식생활 습관이 70% 정도가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은 30%고, 그러니까 30% 유전적인 요인을 받고 70%의 식생활을 바꾼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는 안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물론 그것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다이어트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유전적인 요인이 70%인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내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환경적인 요소를 바꿔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다이어트 시장은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시장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유전자형을 분석할 본인의 가장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고, 그리고 비만, 체형, 영양 등 대사, 체중에 관한 유전자형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전적 특성에 적합한 맞는 식사라든가 운동, 습관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람한테 맞게, 개인에게 맞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획일화된 다이어트가 아닌 유전자 맞춤 다이어트로 보다 효과적인 체중 관리, 그러니까 평생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았으니까 내가 관리를 안 해주더라도 스스로가 음식을 조절을 하고 생활 습관을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은 뭐예요? 유전자죠. 이런 것들. 그 후천적인 요인 있죠. 자, 스트레스 음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환경과 식생활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또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우리 삶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는 책도 있는데, 비타민C, 엽산, 뭐 비타민 C12, 나이아신, 셀레늄, 아연 등 이 미상 영양소의 결국은, 자, 이건 아까 영양소라고 알죠, 다. 근데 이런 결핍들은 세포가 방사선 손상을 받은 것만큼 DNA에 데미지를 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영양소를 부족하게 먹는데 결핍은 세포가 올해 방사선에 노출된 것만큼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미래의학은 예방 예측, 그 맞춤, 개인 맞춤 의학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식생활은 아까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영양이 골고루 없어요. 먹더라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약처럼 생겼잖아요, 얘네가. 근데 내용은 식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모습은 생긴 건 약처럼 돼 있지만, 그런데 영양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의 건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는 이제 그 컨설팅 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컨설팅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통해서 어떻게 이게 수입이 생기는 건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리는 것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또 건강과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은 건강에 도움도 주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예, 오늘도 덥지만 그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 개인톡으로 올려주시고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이거. 네.